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인데 지금도 저는 방송을 하면서 역외 환율 보고 달러 보고 채권 보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잠깐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려나요? 어쨌든 지금 변동성은 좀 나와요, 여러분. 그 이쪽에 변동성이 나오자 우리나라 지수도 어쨌든 플러스는 나죠. 아까까지는 좀 마이너스가 났고요. 이 변동성이 지금은 심한 게 단점인데 오늘은 주말이고 특별히 펀더멘탈적으로다가는 뭐 정신없는 기사나 이런 게 나올 일은 없어요.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전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에 관한 뉴스에 어느 정도 민감한 거 그것도 우리나라가 오늘 선반영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드려볼 테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참고를 잘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번 주 시장도 주 초반 반등 후 주 후반 급락했다. 파월의 매파 발언 영향이 있었으나 기술적으로 약세 혹은 조정권의 흐름에서 나온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 더 이상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나스닥 시장의 일봉인데 나스닥 시장 자체가 최근에 며칠 동안 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기술적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략 7거래일에서 12거래일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때 대략 9거래일에서 이중바닥을 만들 때 13거래일 정도 시간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대략 7거래일에서 길면 12거래일. 오늘 단기 저점이 나와서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쯤 정도 돼서 미국장은 다시 하방 경직성을 주거나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까지도 실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차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파웰의 이야기는 기존하고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조정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런 발언을 했고 시장이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반응이 나왔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시장 전략 참고하며 부연 설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난주께 이거잖아요. 이거 10월 13일 다음 주 전략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어느 정도 323이 지지되면 반등 위쪽으로 가다가 변곡점에서 부딪히는 걸로 돼 있고 여기서 323에서 320 부근이 매수할 수 있는 위치인데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3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12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죠? 집중하지 않는 이런 것도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전체로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수대에 지금 밴드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파웰의 말 속에 답이 있다. 결론은 10월 말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말 쪽으로 가면 PC에서부터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초로 갈 때 ISM부터 지표 나오고 PMI 지표 나오고 그럴 거예요. 11월 2일인가요? 그때 연준 금리 결정 나올 거고 그때 연준 금리 결정은 동결할 거고 그럼 분위기가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심리, 그죠? 지금은 심리 상태에서 꺾이는 사람들이 지는 시장이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은 근거 있는 여유 있는 배짱, 여유 있는 어떤 느긋함 이런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구간이고 신용을 썼거나 이런 사람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를 빼버리면은 신용 반대 매매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준 그 시점이 6월 말 쪽에서 7월 초순에서부터 7월 20일로 갈 때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7월 중순 이후에 신용으로 만약에 들어간 사람들 기준으로 놓으면 3개월 지나는 시점이 다음 주고 그 중간에 담보 비율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뭐 그런 건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지금 이제 핵심 주도주로 오는 겁니다.
주가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있는 핵심 주도주들의 추세 패턴을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반도체는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2차 전지 괌에도 인공지능 로봇 등도 낙폭과대. 그래서 이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보다시피 반도체의 핵심주나 이런 쪽을 들어간 사람들은 큰 손실이 아니거나 오히려 지수가 폭락을 했어도 아마 수익일 거고 2차 전지는 괌에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아까 그분처럼 어느 정도 저점에서 샀는데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비중이 30%, 50%가 아니고 10%, 20%권이면 괌에도니까 괌에도는 뭡니까? 더 많이 빠진 거죠.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다. 대신 이제 비중 확대해도 반등을 주면 다시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등도 낙폭과대. 그럼 한쪽은 낙폭과대고 한쪽은 괌에도예요. 어느 게 더 많이 빠졌거나 어느 게 지수가 반등할 때 먼저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낙폭과대보다는 괌에도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인공지능 로봇 등보다는 2차 전지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하는 쪽이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됩니다. 이제 참여자 1200, 1300 넘고 그럴 때 이제 디테일은 그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제약은 선별적이고 아까처럼 이제 뭐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 핵심 요점을 얘기해주면 보유자와 미보유자 관점으로 접근이 바람직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유자가 비중이 30% 이상으로 들어가서 물려있거나 지금 30% 이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관망. 비중이 10%권, 20%권 수준밖에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고 현금 위주 보유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 위치로 왔으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도 가능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원한다면 아까 본능적으로 중간중간에 종목 진단해 줄 때 21선을 조금 더 밑으로 깔게 하든지라고 했던 그런 설명들 있잖아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인공지능 로봇이든 이쪽이 21선을 좀 이렇게 밑으로 까는 흐름이 나올 때가 사자마자 먹는 타이밍이다라는 것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요 얘기까지 하고 여기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지금 채권인데 지금 저 10년물 장기 저 채권 수익률이 4.9로 지금 떨어져 내려와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기사가 2007년 금융위기죠, 여러분.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채 10년물 저 장기 금리가 5% 넘었다. 뉴스데스크, 그러니까 저녁 뉴스 메인으로 나올 정도. 자, 채권 10년물 5%입니다. 물론 5%가 뭐 적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전자산은 위험자산이 매력이 부각이 되면 위험자산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요. 안전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성향이 있고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5%짜리의 진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과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게 채권이지 자금이 제한적이거나 약간의 적극 투자형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험자산의 주식을 확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채권과 주식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분위기상 채권에 돈이 몰리는 환경이 주식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도로 이 채권이 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이 여기서 단기간에 낙폭이 과해서 뭐 한 달 코스든 석 달 코스로 지수가 10%가량의 반등이 나온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종목은 기본
조금 잘 움직이는 주식은 30% 정도의 순간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5%짜리가 날까요? 이렇게 낙폭이 과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20, 30%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익률이 나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만 지금은 환경이, 주식시장의 환경, 해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주식보다는 채권에 돈이 몰리는 구조는 맞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연말 쪽으로 가면서 해결을 보일 확률이 높은 이슈들이다. 물론 전쟁을 우리가 끝나기를 막 기도드린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 지금까지 이종복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로 보상이 되려면 달러가 105달러를 깨고 원화가 1340을 이탈하는 시점에 주식을 확 사버리면 달러가 103.5달러 수준 정도, 환율이 1320 수준 정도만 밀려 내려와도 내가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밀리지 않으면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함께 참고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 지수 밴드나 차트 점검은 먼데이로 미루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